정연아, 괜찮아? 주스 좀 줄까? 그때처럼 말이야. 아, 미안해. 실수했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정연의 밝은색 원피스가 오렌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효진과 소연은 정연에게 우유를 일부러 쏟곤 했어요. 그리고 정연더러 자신들의 신발을 닦으라고 시켰죠. 여긴 너 같은 애가 함부로 올 곳이 아니야. 알겠지? 정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학창 시절이 떠올라 괴로웠지만 꿋꿋이 견디고 있었죠. 갑자기 웅성거리던 파티장이 순간 정적에 잠겼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정연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공감 가는 댓글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서재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시간, 정연은 늘 그렇듯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원고지 위에 펜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고 있죠. 49세의 정연은 외향적이지 않은 성격이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 창립 10주년 파티가 있다고 했잖아. 꼭 와줘. 남편 강윤석의 목소리가 서재 밖에서 들려옵니다. 59세의 윤석은 강서바이오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서 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죠. 하지만 정연은 그런 화려한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 나는 그런 자리가 어색해. 정연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창가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유난히 평화로웠어요. 정연은 이런 조용한 일상을 사랑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하는 봉사활동, 모교 장학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도 모두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해왔죠. 당신이 있어야 완전한 파티가 되는 거야. 이번엔 제발 와줘. 윤석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정연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정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정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정서연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발표한 소설들이 모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정연은 철저히 익명을 유지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그럼 잠깐만 얼굴 비치고 올게. 정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윤석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연은 다시 원고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당신이 쓰는 그 소설 언제 완성되는 거야? 윤석이 정연의 어깨 너머로 원고지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정연은 살짝 놀라며 원고지를 덮었어요. 아직 좀 더 써야 할 것 같아. 완성되면 보여줄게. 정연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연은 단정한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게 액세서리도 간단하게 했어요. 정연은 늘 그렇듯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윤석이 정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20년이 넘은 부부지만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득했죠. 강서바이오 본사 건물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연은 윤석의 뒤에 따라가며 조용히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만 정연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연에게는 이런 화려한 자리보다
집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때 정연의 눈에 익숙한 얼굴 두 개가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윤효진과 장소연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얼굴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정연의 마음이 순간 무거워졌어요. 그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죠. 정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도 넘은 옛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고등학교 시절 윤효진과 장소연은 정연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그때 정연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죠. 정연은 늘 낡은 교복을 입고 다녔고 점심시간에는 도시락 대신 빵 한 개로 때우곤 했어요. 하지만 정연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쓰기였죠. 정연이 쓴 글은 늘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고 교내 100일장에서는 항상 1등을 차지했어요. 그것이 바로 효진과 소연의 질투를 샀던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연아, 오랜만이야. 윤효진이 정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장소연도 뒤따라왔죠. 두 사람 모두 예전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정연아, 너 여기 뭐하러 온 거야? 장소연이 정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정연의 단정한 밝은색 원피스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설마 청소하러 온 건 아니지? 효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정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창 시절의 그 무력감이 다시 몰려왔죠. 아니면 음식 나르는 일이라도 하는 거야? 그때처럼 말이야. 소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연은 고등학교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어요. 그것도 효진과 소연이 정연을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였죠.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 시절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정연은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연아, 너 결혼은 했어? 효진이 정연의 손가락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연의 손에는 소박한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효진과 소연의 손가락에는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 남편들 소개할까? 내 남편은 강서바이오 연구소 부장이야. 소연이 남편은 협력업체 영업부장이고 효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연은 깜짝 놀랐어요. 효진의 남편이 윤석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정연아, 너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야? 소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연은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자신의 남편이 이 회사의 회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그때 웨이터가 오렌지 주스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효진이 트레이에 손을 뻗어서 주스를 잡아서 정연에게로 기울였어요. 오렌지 주스가 정연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정연아, 괜찮아? 주스 좀 줄까? 그때처럼 말이야. 아, 미안해. 실수했네. 효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정연의 밝은색 원피스가 오렌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소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효진과 소연은 정연에게 우유를 일부러 쏟곤 했어요. 그리고 정연더러 자신들의 신발을 닦으라고 시켰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옷을 닦았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연아, 너 정말 변한 게 없구나. 그때처럼 아무 말도 안 하네. 효진이 정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정연은 학창 시절의 그 무력감과 굴욕감이 다시 몰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여긴 너 같은 애가 함부로 올 곳이 아니야. 알겠지? 소연이 정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정연은 묵묵히 옷을 닦으며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이 떠올라 괴로웠지만 꿋꿋이 견디고 있었죠. 정연은 언제나 그렇게 조용히 모든 것을 견뎌왔거든요. 정연이 조용히 손수건으로 옷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웅성거리던 파티장이 순간 정적에 잠겼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뒤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옷을 닦고 있었어요. 효진과 소연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차분하지만 단호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윤석이 정장 차림으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효진과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어요. 윤석의 얼굴을 본 순간 두 사람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게 무슨 짓이야? 윤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평소 온화한 윤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효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두 남자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바로 효진과 소연의 남편들이었습니다. 파티장의 소란을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당신, 지금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정신 나갔어? 효진의 남편이 효진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연구소 부장인 효진의 남편은 회장이 누구인지 물론 알고 있었어요. 저분이 누구신지 알아? 우리 회장님이시잖아. 효진의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효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정신 차려. 우리가 누구 회사 덕에 살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소연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협력업체 영업부장인 소연의 남편은 강서바이오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핸드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회사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큰 사건이었죠. 미안해, 여보. 내가 좀 늦었나? 윤석이 정연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연의 어깨에 묻은 오렌지 주스를 보며 윤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괜찮아. 정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윤석에게는 정연의 마음이 상한 것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별일 아닙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내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별일이 아니야? 윤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파티장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회장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효진과 소연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연이 바로 강서바이오 회장의 부인이었던 것이죠. 회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효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몰랐다고? 남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것이 몰라서 하는 일인가? 윤석의 말에 효진과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남편들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파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창립 기념 파티가 순식간에 긴장감이 도는 현장이 되었죠.
당신들 남편들과는 따로 이야기해야겠군. 윤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효진과 소연의 남편들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연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 이제 파티를 계속하죠. 윤석이 파티장의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분위기를 바꿀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방금 벌어진 일에 충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정연은 윤석의 팔짱을 끼고 조용히 파티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효진과 소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파티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연은 집에서 평소처럼 조용히 글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죠.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여보, 괜찮아? 윤석이 서재로 들어와 정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진짜 별일 아니었어. 하지만 윤석은 정연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정연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윤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윤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뭐? 게시판에 뭐가 올라왔다고? 윤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연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윤석을 바라봤어요. 회사 익명 게시판에 폭탄 같은 글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납품 비리와 내부 리베이트, 연구소 부장과 Y전자 부장 회사는 알고 있습니까? 글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실험용 장비를 구매할 때 의도적으로 가격을 부풀려서 발주하고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겼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협력업체에서도 매월 일정 금액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다는 내용까지 있었죠. 윤석은 즉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내 감사팀이 긴급히 소집되었어요. 이런 일은 회사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윤석이 감사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감사팀은 연구소 부장의 업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효진의 남편인 연구소 부장은 지난 2년간 장비 구매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빼돌렸어요. 협력업체인 Y전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연의 남편은 강서바이오와의 거래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왔어요. 납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나눠 가진 것이었죠. 정연은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석이 회사에서 돌아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파티에서 당신을 그렇게 대하더니 남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정연은 아무 말 없이 윤석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효진과 소연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옛 동창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 사람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치만 이젠 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정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석은 정연의 말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예전처럼 그냥 당하고만 있는 정연이 아니었죠. 다음 날 회사 게시판에는 더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연구소 부장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둘 제보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부장님이 늘 비싼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급여에 비해 생활 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어요. 장비 구매할 때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평소에도 의심스러워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윤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강서바이오는 코로나 시기에 급성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즉시 해임 처리하지. 그리고 Y전자와의 모든 거래도 중단한다. 윤석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거래처라도 이런 부정행위를 한 회사와는 함께 일할 수 없었어요. 효진과 소연은 이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남편들이 직장을 잃게 된 것이었거든요. 특히 소연의 남편은 강서바이오가 주요 거래처였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어요. 정연은 이 모든 일들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30년 전 학창시절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도 효진과 소연은 부정직한 방법을 썼었죠.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정연이 우승을 했을 때 효진과 소연은 선생님에게 뇌물을 주고도 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욱 정연을 괴롭혔던 것이었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정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고지 앞에 앉았어요. 오늘도 써야 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감사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후 강서바이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소 부장 해임과 Y전자와의 거래 중단이었어요. 회사 내부는 물론 업계 전체가 이 소식에 주목했죠. 효진의 남편은 그날 오후 개인 물품을 챙겨 회사를 떠났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할 말이 없었죠. 여보, 이제 어떡하지? 효진이 울먹이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남편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어. 이 나이에 다른 회사에서 받아줄지도 의문이야. 내가 정연이한테 가서 사정을 해볼까? 회장님이 그런 게 통할지. 효진의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업계에 소문이 안 좋게 퍼진 상태로 새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한편 소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Y전자는 매출의 60%를 강서바이오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거래가 중단되면서 회사 자체가 존폐 위기에 몰렸어요. 부장님, 회사가 정말 망하는 건가요? 직원들이 소연의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남편도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 발을 빼고 있었거든요. 회사 커뮤니티에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올라왔습니다. 그 청소부 운운했던 사람이 회장님 부인이래요.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자기 남편이 비리 저지르면서 남의 부인을 조롱하다니. 창립 파티 영상 봤는데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직원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파티에서 벌어진 일이 이미 회사 전체에 알려진 상태였어요.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사내 메신저로 퍼진 것이었죠. 효진과 소연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일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가 나쁜 일을 한 거 맞아? 효진의 딸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다는 것이었어요. 효진은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정연이한테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효진이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무슨 면목으로 사과를 한다는 말인지. 그런데 정연이가 진짜 강서바이오 회장 부인이었다니.
소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연이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업계에서도 이 사건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강서바이오의 강력한 대응이 다른 회사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었어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죠. 강 회장 참 대단하네. 오랜 부하 직원이고 거래처였는데도 단칼에 정리했어. 그래야 회사가 오래 가는 거지. 한번 넘어가면 또 벌어지는 법이야. 업계 관계자들은 윤석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급성장한 회사들 중에는 관리가 소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연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석이 회사 일로 바쁜 동안 정연은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일들이 떠오르네. 정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효진과 소연은 늘 부정직한 방법을 썼어요. 숙제를 베끼거나 시험에서 컨닝을 하거나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하지만 정연은 늘 정직했습니다. 가난해도 떳떳했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걸었어요. 그런 정연을 효진과 소연은 바보라고 비웃었죠. 결국 정직한 사람이 이기는구나. 정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증명된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강서바이오 1층 로비에는 특별한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위한 세팅이었어요. 직원들은 누구의 출판 기념회인지 궁금해했죠. 작가 정서연이라고 하던데 누구지? 베스트셀러 작가래. 회장님이 직접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더라고.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서연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유명한 작가였거든요.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정연은 서재에서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책의 제목은 그때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였어요. 자신의 학창 시절과 최근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었죠. 여보, 긴장되지? 윤석이 정연의 서재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오늘은 정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날이었거든요. 좀 떨려. 그동안 숨겨온 비밀을 밝히는 거니까. 정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정서연이라는 필명으로만 활동해 왔는데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오후 2시 강서바이오 1층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 독자들까지 참석했어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정서연의 출판 기념회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정연은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정서연입니다. 정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 부인이 바로 그 유명한 정서연 작가였다니. 그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활동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정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 출간한 그때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정연이 책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표지에는 학교 복도를 걷는 한 소녀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 소설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이 추억이 아니라 상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마저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정연의 말에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였거든요. 책 뒷면에는 저자 소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가 정서연, 본명 강정연, 강서바이오 회장 강윤석의 아내이며 서울여고 출신. 이번 출간 수익금 전액을 모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 기자들이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정체가 밝혀진 것도 놀라운데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더욱 화제가 되었어요. 왜 지금까지 정체를 숨기셨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정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에요. 화려한 것보다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연의 솔직한 모습에 감동한 것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직원들은 회사 게시판에 감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연 작가님이 우리 회장님 부인이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책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학창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위로가 되네요.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신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한편 효진과 소연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연이 베스트셀러 작가였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자신들의 이야기가 소설에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정연이가 정서연이었다니. 효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서연의 소설은 효진도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누가 쓴 건지도 모르고 읽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겠어. 소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연을 무시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서점가에서는 정서연의 신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작가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진 것이었어요. 이 책 정말 좋다던데?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래. 더 리얼하고 감동적이야.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연은 그날 저녁 윤석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윤석이 정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아.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정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왔던 재능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벅찬 하루였어요. 정서연의 출판 기념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두고 온 것은 추억이 아니었습니다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온라인 서점 리뷰란에는 감동적인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정서연 작가님, 당신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저도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해서 힘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다니 존경합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학창 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강서바이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게시판에는 연일 정서연 작가에 대한 글들이 올라왔어요. 회장님 부인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창립 파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정말 조용하지만 강인한 분이시네요. 직원들은 정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회장 부인이 아니라 한 명의 훌륭한 작가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어요. 한편 효진과 소연은 점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효진의 남편은 아직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소연의 남편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거든요. 정연이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 효진이 소연에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사과를 한다는 거야? 소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효진과 소연은 용기를 내어 강서바이오를 찾아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정연을 기다렸어요. 마침 정연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정연아. 효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연은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효진이, 소연이? 정연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한 달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정연아, 아니, 작가님. 소연이 말을 더듬으며 시작했습니다. 정연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냥 정연이라고 불러도 돼. 정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정연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효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정말 미안해. 30년 전에도 지난달에도 정말 잘못했어. 효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소연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연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겠어. 정말 미안해. 소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정연은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아팠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일어나. 정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우리 카페에 가서 이야기하자. 정연이 두 사람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로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효진과 소연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었어. 이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우리 회사도 문 닫았어. 빚만 남았어. 두 사람의 상황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효진아, 소연아, 우리 학창 시절 기억나? 정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억나. 우리가 정말 나빴어. 효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너희들은 부정직한 방법을 썼잖아. 글짓기 대회에서 뇌물을 주고도 상을 못 받았을 때 나를 더 괴롭혔지. 정연의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어. 30년이 지나도 똑같더라. 정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 살았어. 소연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이 정연답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효진아, 소연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할게. 정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 정연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남편 회사 일과는 별개의 일이고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남편들의 일은 안타깝지만 내가 관여할 수는 없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너희들을 도울 수는 있어. 함께 고민해보자. 정연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연아. 정말 고마워. 효진과 소연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연의 관용에 더욱 죄송스러웠어요. 정연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윤석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해 준 것 잘했어. 그게 당신다워. 윤석이 정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정연이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6개월 후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연은 서재에서 새로운 원고를 쓰고 있었어요. 두 번째 소설 조용한 사람들의 큰 목소리였죠. 지난번 소설의 성공으로 더 많은 독자들이 정연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펜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오늘 모교 장학금 수여식이지? 윤석이 서재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응. 3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돼. 정연의 첫 번째 소설 수익금으로 조성된 정서연 장학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었죠. 오후 2시 서울여고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참석했어요. 강당 앞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서연 장학재단 제1회 장학금 수여식 정직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위하여. 정연은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30년 전 이 학교를 졸업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서연 장학재단 이사장 정연입니다. 정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이 학교 졸업생입니다. 학창시절 어려웠던 기억이 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정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당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정연의 말에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후 정연은 학교 뒤뜰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30년 전 자주 앉아서 책을 읽던 자리였어요. 그때는 혼자 외로웠지만 지금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한 학생이 정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1학년 학생이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학생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정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열심히 써봐. 그리고 많이 읽어.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해. 정연이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효진과 소연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효진의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새 출발했고 소연의 남편도 다른 일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예전보다 훨씬 겸손해졌습니다. 정연이 책 읽어봤어? 효진이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정연의 신간소설이 출간되었거든요. 응, 정말 좋더라. 우리 이야기도 나오던데.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정연은 두 번째 소설에서도 과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썼어요. 정연이가 정말 대단해.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용서해주고. 효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강서바이오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의 영향으로 회사 내 윤리 경영이 더욱 강화되었어요. 직원들은 정연을 존경했고 회사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우리 회사가 정말 좋아졌어. 회장님 부인 덕분이야. 정말 멋진 분이셔. 직원들은 정연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출판계에서도 정연은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조용했던 작가가 세상에 나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었죠. 정서연 작가의 다음 작품도 기대되네요. 정말 진정성 있는 작가예요. 독자들과 평론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정연은 그날 저녁 윤석과 함께 조용한 산책을 했습니다. 강서바이오 근처 공원이었어요.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윤석이 정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정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책은 뭘 쓸 거야? 윤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써볼까 해. 우리 같은 정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윤석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며칠 후 정연은 다시 모교를 찾았습니다. 장학재단 운영회의가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정연은 혼자 교정을 걸었어요. 그때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정연의 귀에 들려왔어요. 정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정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조용했던 정연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정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교정에서 정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의 큰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